안녕하세요. 서울이라는 도시, 생각해보면 참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채롭죠. 오늘은 서울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만한 곳들,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 세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 지역들이네요. 네, 역사가 느껴지는 종로, 또 활기찬 경제 중심지 중구, 그리고 뭔가 새로운 미래가 막 그려지는 용산까지. 각자 색깔이 아주 뚜렷한 곳들이죠. 이 지역들이 가진 매력이 뭔지, 또 서울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강남과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랄까 정보만 늘어놓기보다는 각 지역이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성. 예를 들면 종로는 역사, 권위 이런 느낌이고 네네. 중구는 번영, 활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용산은 역시 미래, 가능성 이런 키워드를 딱 잡고 보면 각 구의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키워드 중심으로. 네. 구체적인 동네 이야기나 뭐 주요 아파트 같은 정보들도 당연히 같이 짚어볼 거고요.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연결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좋아요.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역시 서울의 가장 오랜 중심, 종로구부터 시작해야겠죠? 그게 순서일 것 같네요. 자료를 딱 펼쳐보면 역시나 종로구는 역사와 권위의 상징이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600년 수도 서울의 맥을 그대로 이어온 곳이라는 거.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쭉 중심이었으니까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구궁길, 이건 뭐 당연하고 또 과거 청와대 자리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기관들이 많잖아요. 정치, 행정이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그 무게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던데 강남이 만약 성공이나 뭐 미래 이런 걸 상징한다면 종로는 서울의 뿌리, 근본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상당히 와닿는 표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종로가 그냥 오래된 박제된 공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광화문 쪽 보면 완전 최첨단 오피스 빌딩들이 쫙 서 있고 또 종로 3가나 5가 쪽은 엄청 활기찬 상업지구잖아요. 이 과거와 현재가 막 섞여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독특한 분위기?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 위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니까요. 교통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하철 13, 5호선이 다 지나가고 역들도 많고 대중교통은 진짜 편리해 보이던데요. 네, 대중교통망은 정말 잘 되어 있죠. 근데 또 자료에서는 그 도심 특유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좀 심하다, 이건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네요. 네, 그게 또 종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아하, 대중교통은 잘 깔려 있지만 도로 구조 자체가 뭐랄까 몇백 년 전 도시계획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차가 많은 시대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지만 불편함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풍스러운 멋이기도 한데 실제 살기에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 역사 보존이랑 현대적인 편리함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여기도 좀 특이했어요. 강남 학원가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맞아요. 거긴 뭐 입시 이런 거보다는 학문, 전통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랄까요? 서울대 의대나 성균관대처럼 오래된 대학 캠퍼스들이 가깝고 경복고, 서울과학고 같은 명문 고등학교들도 있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자료 분석을 보면 막 대형 학원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널린 박물관, 미술관, 고궁들 이게 다 아이들한테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것들? 그렇죠. 역사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가치. 이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종로가 정말 매력적인 환경일 수 있죠. 도심 속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청계천 복원된 것도 크고 또 북악산, 인왕산이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모습. 네, 그게 참 좋죠. 특히 고궁 안에 있는 후원들 있잖아요. 그런 잘 가꿔진 정원은 그냥 공원이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역사랑 같이 숨쉬는 자연? 이랄까? 맞아요. 생활이나 문화 쪽도 보면 정말 다채로워요. 종로 3가 귀금속상가, 5가 목자골목, 동대문 패션타운 이런 오래된 상권들이 여전히 활발하고요. 광장시장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광장시장. 그리고 또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죠. 자료 보니까 한복 곱게 입고 고궁 산책하는 거, 이게 종로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네, 그런 풍경은 정말 종로 아니면 보기 힘들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일자리 측면도 중요하죠.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이 라인에 대기업 본사들, 금융기관들, 정부 관련 기관들 쫙 몰려 있으니까요. 네, 안정적인 화이트카라 일자리가 정말 많죠. 그럼 당연히 직주 근접, 회사 가까운 데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종로 집값을 또 받쳐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주거 쪽을 좀 더 보면 사실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막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좀 귀하죠. 근데 자료에도 나오지만 경희궁자에 같은 단지는 딱 들어서자마자 그지록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그렇죠.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네,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이나 힐스테이트 창경궁 이런 것들도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이런 신축 말고도 평창동이나 사직동처럼 오랫동안 좀 품격 있는 주거지로 인정받아온 동네들도 종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희소성이 가치가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동네마다 캐릭터도 확실하고요. 종로 인사동은 상업 문화 중심, 사직동 평창동은 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거지. 가회동 삼청동은 한옥이랑 예술적인 느낌. 네, 해화동 명륜동은 대학가랑 공연문화. 딱딱 떨어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종로구의 미래를 보면 막 다 밀고 새로 짓는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그 역사적인 가치를 잘 지키면서 현대적인 편의성을 살짝 더하는 그런 도시재생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방향성이 그렇군요. 네, 정부기관 옮겨간 자리들 어떻게 활용할지, 또 세운상가 일대 변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요. 단순히 오래된 동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매력적인 주거 공간, 또 살아있는 역사 문화 공간, 이런 정체성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로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번에는 활기 넘치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 중구로 한번 가볼까요? 네, 중구로 가보시죠. 자료에서 중구는 번영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시장, 이 거대한 상권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들, 이게 다 모여 있다는 거. 네, 중구는 확실히 주거보다는 상업 업무 기능이 훨씬 강한 그야말로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퇴계로나 남산 쪽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 골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군요. 네, 이런 화려함과 소박함, 또 높은 빌딩이랑 남산의 푸르름, 이런 대비가 중구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만능 허브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서울 주요 노선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서울역은 또 KTX 타고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이고요. 맞아요. 근데 역시나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심 교통 체증은 어쩔 수 없다. 이것도 단점으로 꼽히네요. 뭐 서울의 모든 길이 중구로 통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교통정체죠. 교육 환경은 종로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대규모 학원가는 잘 안 보인다고. 네, 그런 편이에요. 대신 덕수초등학교처럼 역사가 아주 깊은 학교들이나 동국대학교가 있고요. 박물관, 미술관, 남대문시장, 또 DDP 같은 곳들이 그냥 교과서 밖에 생생한 배움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체험학습 현장이네요. 그렇죠. 직접 보고 느끼면서 배울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자연 환경은 그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도 역시 남산공원이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매력 중 하나죠. 명동 가면 최신 유행 다 할 수 있고 백화점 본점들 다 모여 있으니 고급 쇼핑도 가능하고. 네. 근데 또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네요. 맞아요. 먹는 것도 그렇죠. 최고급 파인다이닝부터 몇십 년 된 허름한 노포 맛집까지 선택지가 정말 넓어요. 자료에서도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다는 편리함, 이게 중구 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일자리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국은행부터 삼성, SK, 롯데 같은 대기업 본사들이 다 여기 있으니 네, 경제 수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금융, 상업, 서비스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고 회사 가까운 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 쪽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막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 근데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나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곳들은 도심 접근성이랑 또 남산 조망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죠. 약수 하이츠나 신당동 쪽 레미안, 남산타운 이런 것들도 꾸준히 언급되고요. 네. 특히 신당동이나 약수동 쪽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좀 새로운 주거지, 또 힙한 상권으로 뜨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힙당동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네. 동별로 보면 명동, 을지로는 쇼핑, 업무, 그리고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는 문화중심지. 남대문로 회원동은 금융, 시장, 또 주거가 섞여 있고 신당동, 약수동은 교통 좋고 뜨는 주거지. 장충동, 필동은 대학이랑 문화, 역사가 좀 느껴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딱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중구의 미래는 그 도심 공동화 문제 있잖아요. 이걸 좀 극복하고 주거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거,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것도 엄청 크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중구 전체에 큰 영향을 줄 프로젝트죠. 그리고 을지로 인쇄골록이 힙지로 된 것처럼 원래 있던 산업 유산이랑 문화를 잘 섞어서 발전시키는 방식, 이런 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도시. 그렇죠. 그런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죠.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용산으로 가시죠. 기대가 많이 드는 곳입니다. 자료에서도 용산구를 미래의 상징이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강렬하죠. 미공기지가 옮겨가면서 생긴 그 넓은 땅, 이게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확 열어주면서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보면 정말 용산은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북쪽엔 남산, 남쪽엔 한강. 이 자연 환경부터가 일단 대단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용산역 중심으로 첨단 비즈니스, 주거 기능 더해주고 또 이태원, 한남동의 그 국제적인 문화까지 이게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매력적인 조합이네요. 심지어 어떤 자료는 좀 과감하게 강남의 활기, 종로의 역사, 서초의 품격 이걸 다 합쳐놓은 서울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진 도시가 될 거다. 앞으로 100년 서울 미래는 용산이 책임진다. 뭐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와, 100년이요. 정말 엄청난 평가네요.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죠. 용산역이 KTX, ITX 다 서고 지하철 1, 4호선, 경의중앙선 지나가고 네, 거기에 신분당선 연장 계획까지 있으니 정말 사통팔달이죠. 강변북로 타기도 편해서 서울 남북을 딱 잇는 중요한 지점이고요. 교육 환경은 앞서 본 종로나 중구랑은 또 결이 다르다고요. 글로벌, 이게 키워드던데요. 맞아요. 자료 보면 외국인 거주 비율이 꽤 높아요. 용산국제학교 같은 국제학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아,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군요. 네, 물론 보성여고나 용산고처럼 오래된 명문 일반고도 있고요. 자녀한테 좀 국제적인 감각, 넓은 시야를 키워주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그리고 용산하면 역시 자연환경. 아까 말씀하신 북쪽 남산, 남쪽 한강. 그 사이에 생길 용산공원. 네, 그게 정말 핵심이죠. 서울의 센트럴파크. 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곳은 서울의 용산밖에 없다고 하니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생활이나 문화 쪽도 보면 품격이랑 다양성이 같이 있어요. 한남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들 모여있는 부촌이면서 또 고급 레스토랑이나 부티크숍 많은 럭셔리 상권이고요. 네. 반면에 이태원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 자유로운 에너지,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찾는 곳이고 용산역 아이파크몰 가면 쇼핑, 식사, 영화 다 한 번에 해결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같은 큰 문화시설도 가깝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급 라이프 스타일이랑 다문화적인 경험이 공존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 거죠. 일자리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고 있다면서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딱 들어선 게 크고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네, 맞아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그게 또 핵심이군요. 네,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 서울의 새로운 핵심 업무지구가 생기는 거니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 쪽은 뭐 이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용산에 많죠.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 파르크 한남.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네. 한남동 초고가 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용산역 주변에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레미안 첼리투스, 용산 푸르지오 서밋 이런 신축 고급 단지들도 시세가 엄청 높아요. 한강 조망이나 고급 커뮤니티 이런 게 강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천동 쪽의 한강 맨션이나 왕궁 아파트처럼 재건축되면 또 엄청난 고급 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큰 단지들도 있고요. 아, 재건축 기대주들. 네. 그래서 결국 용산의 미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랑 용산공원 조성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해요. 두 개의 큰 축이네요. 네. 이 두 프로젝트만 잘 완성되면 용산은 명실상부 서울의 새로운 중심,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삼박자가 다 갖춰지는 거군요. 그렇죠. 풍부한 일자리, 최고 수준의 주거 환경, 압도적인 자연 환경,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서울 안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서울의 심장부를 이루는 세 곳,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종로에서는 그 변치 않는 역사의 무게와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중구에서는 꺼지지 않는 경제의 활력, 그 역동성을 봤고, 그리고 용산에서는 서울의 미래를 향한 어떤 거대한 에너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분명했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각 구의 현재 모습,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이 세 지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울 전체의 발전을 같이 이끌어갈까? 하는 거죠. 아, 세 지역 간의 관계? 네, 특히 자료에서 계속 강조된 용산의 부상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도심 강자였던 종로나 중구의 역할, 위상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상호작용, 역학관계의 변화, 이걸 한번 상상해보는 게 서울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용산이 커지면서 기존 중심지의 역할도 조금씩 바뀔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서울을 바라볼 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